여러분, 오늘 정말 믿기 힘든, 아니 어쩌면 좀 황당하기까지 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은행이 어떤 곳이죠? 우리 돈 한 푼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온갖 상품의 이벤트를 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은행들이요, 돈을, 그것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초우량 기업이 가져온 수조 원의 뭉칫돈을 그거 필요 없어요 하면서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서 벌어온 그 귀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예금하러 갔는데 은행 창고에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맡아달라는데 거절이라니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은행이 돈을 마다하는 이런 기막힌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시간을 조금 과거로 돌려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은행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쉽고 또 편하게 돈을 벌어왔는지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국내 은행 대출의 거의 절반, 46%가 기업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가게를 상대로 한 대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들은 무슨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키우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상대로 장사를 해왔다는 뜻이죠. 그럼 이 엄청난 가계 대출, 다 어디에 쓰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그 많던 가계대출 중에 무려 80%가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담대였던 겁니다.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 은행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로지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단 하나의 상품으로 먹고 살아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은행들의 마법 공식 같은 거였습니다. 예금 이자에다가 한 2%에서 2.5% 정도 이윤만 딱 붙이면 됐거든요. 금융 용어로는 이걸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버는 돈이었던 거죠. 왜냐? 아파트라는 너무나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까 기업의 기술이 어떤지, 미래 가치가 어떤지 이런 머리 아픈 분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맛집 옆에서는 사실 뭘 팔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손님은 계속 오니까요. 그냥 생수만 갖다 놔도 장사는 저절로 되는 거죠. 은행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별다른 혁신이나 노력 없이도 엄청난 이익을 누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달콤한 꿀단지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완벽에 가까웠던 비즈니스 모델에 균열을 일으켰을까요? 범인은 바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였습니다. 다주택자는 아예 신규 대출을 막아버리고 1주택자마저 대출 한도를 꽉 묶어버리면서 은행의 유일무이했던 성장 엔진, 바로 이 주담대 시장이 그야말로 급격하게 얼어붙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은행의 성장만 멈춘 게 아니라 부동산에 너무나 크게 의존하고 있던 한국 경제 전체에 보내는 경고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주력 상품이 막혔으면 당연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은행들은 이 새로운 돈을 굴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도 간단해서 오히려 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바로 그럴 능력을 전혀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공부 안 하는 은행이라는 말이 지금의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족보만 달달 외워서 쉬운 시험만 통과하던 학생이 갑자기 어려운 수능 시험장에 앉게 된 것과 똑같은 처지인 거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사실 은행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미 이런 문화적인 문제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 등본만 떼보면 되는 주담대 부서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꿀부직이었고요. 반면에 기업의 기술력, 미래 성장성까지 분석해야 하는 기업금융부서는 책임질 일이 많고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가 기피하는 곳이었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의 미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부서를 직원들 모두가 피해왔던 겁니다. 자, 이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삼성전자가 수조 원의 예금을 들고 와도 은행은 이 돈을 받아봤자 운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돈으로 어떤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저희는 모릅니다. 라면서 돈을 거부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가 바로 그동안 공부하지 않은 대가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 얘기는 그만하고 미래를 얘기해보죠. 이 거대한 격변의 시대에 과연 어떤 은행이 새로운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은행 산업의 성공 공식이 그냥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최고의 은행이 주담대를 가장 많이 판 은행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의 승자는 단연코 기업과 기술을 가장 잘 분석하는 은행이 될 겁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앞으로 이기는 은행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해내는 은행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파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줄 알고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인정해주고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돈을 맡기고 있는 바로 그 은행은 과거에 달콤했던 꿀단지만 그리워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변화에 맞춰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은행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진짜 금융 파트너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